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지은이는 루시아이고요. 도서출판 더 숲에서 파냈습니다. 루시아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인도에서 온 이야기 100가지의 우화집입니다. 책의 마지막 덧붙임에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작가이지만 이 책에 실린 모든 이야기 속에서 주제를 재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100가지의 인도 우화 속에 100가지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보물 같은 책이었습니다. 한편의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맺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지혜를 선물합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담긴 감동을 안겨주는 루시아 선생님의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책의 이야기 중에서 연필 우화에서는 저 또한 주인공이 되어 스승님으로부터 5가지의 교훈을 얻고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야기 속 내용입니다. 스승은 육체를 떠나기 전 나를 곁으로 불러 봉투 하나를 주셨어. 봉투를 확인한 나는 그 안에서 연필 한 자루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네. 그 손편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 사랑하는 제자여, 그대는 내 제자들 중에서 정신적인 깊이가 남다르거나 마음 수행에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대는 선한 가슴을 지니고 있기에 그대를 내 마지막 여행의 동행자로 선택했다.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인 이 연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그대는 필요한 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첫째, 이따금 연필을 뾰족하게 깎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영적 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몸, 마음, 영혼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자신을 다듬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연필이 될 수 있다. 연필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겉이 아름다운 연필이라도 안에 연필심이 부실하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없다. 자신이 일시적인 육체에 머무는 영원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내면의 성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 연필의 세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그대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즉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연필은 끝에 좋은 지우개를 달고 있다. 글씨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듯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결코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실수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즉시 양심이라는 지우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교훈은 그대가 많은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더 큰 존재가 인도할 때야 비로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필로 글을 쓰지만 결국 훌륭한 글을 쓰는 것은 그 연필을 손에 쥔 작가이다. 그 작가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연필이라도 글을 탄생시킬 수 없다. 연필이 주는 5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그대가 지나가는 곳에 그대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그대의 생각, 행동은 필연적인 자국을 남긴다. 그 자국들이 그대의 삶이라는 작품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이 나의 스승 리시싱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 그리고 그 단순한 가르침이 나를 변화시켰네. 이야기들을 한 편씩 읽어내려 갈수록 인도라는 나라가 경이롭기까지 하였습니다. 연필 하나의 삶이라는 그 복잡하게 엉켜있는 실타래를 이렇게 쉽게 풀었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줄곧 인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문제라는 이야기에서는 소금 한 줌을 각각 물 한 잔과 호숫가에 뿌리고 물맛을 비교하게 하였습니다. 물 한 잔에 담은 소금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지요.
호숫가에 뿌려진 소금은 소금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 내용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겠느냐? 불행의 양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담는가에 따라 불행의 크기가 달라진다. 유리잔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라. 그렇다. 그대의 101번째 문제는 삶에서 아무 문제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모든 것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마음이다. 만약 그대가 이 문제를 자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난다면 100가지의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은 그곳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삶에서 불행이라고 여기는 문제들과 맞닥뜨리는 순간 지금 내 마음이 유리잔인지 호수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싶어지네요. 다음으로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판단력과 지식이 뛰어난 젊은이들, 4명의 제자들에게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만나고 오게 하였습니다. 4명의 저자들은 각기 다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배나무를 보았고 각각의 제자들은 같은 배나무였지만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안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겨울도 견딜만 하다는 것을. 힌디어에 킬레가또 데켄게라는 격언이 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타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증명하면 된다.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바깥의 계절과 상관없이 지금 나는 어느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듯 100편의 이야기 속에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책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 평생 동안 가까이 두고픈 친구 같은 책. 오늘은 유시아 선생님의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와 함께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